안녕하세요. 유해 대치센터 수학 강사 김나경입니다. 6월 모의고사 결과로 아직까지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6월 모의고사 잘 못 봤다고 해가지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6월, 9월 모의고사는 평가원 입장에서는 난이도 조절을 위한 통계 자료로 이용이 되고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남은 5개월을 보낼지에 대해 그런 데이터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6월 모의고사의 총평을 하자면 작년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있었고 변별력을 가르기에 충분한 시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 과목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라든지 킬러 문항이 사라지고 준킬러 문항이 많아진 전반적인 기조는 작년 수능과 같았습니다. 작년 수능보다 체감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계산량이 많아져서 시간이 부족했을 것. 두 번째는 8번, 10번 등 앞번호 문항부터 쉽지 않아서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는 더욱 올라갔을 것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원, 지수로그 삼각함수 단원의 문항들은 모두 평이하게 출제되었고요. 준킬러 문항인 21번 문항도 풀만한 수준으로 출제되었고 수열 단원의 귀납적으로 정의된 점화식 문항이 역시나 킬러 문항으로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계속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므로 올해 수능에 나올 확률도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 시험 시간 안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면 차라리 넘기고 다른 문항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을 추천하며 무조건적인 수 대입으로 규칙을 찾는 것보다 그래프를 통해서 빠르게 수열의 패턴을 찾아가는 연습을 한다면 이 문항도 조금 더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수투 과목에서는 역시나 함수의 연속성, 미분 가능성, 함수 추론의 문제들이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번 문항은 사실 수투 교육과정에서는 출제가 되기에 무리가 있는 문항이었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합성함수의 미분이 출제되었지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기하학적으로 접근한 학생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2번이 좋은 문제라고 평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기계적으로 극한값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부정형을 판단하는 연습을 하고 연속성에 대해 AI를 충분히 한다면 수능에 출제가 되어도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함수의 특징, 특히 3, 4차 함수의 성질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훈련하도록 하세요. 확통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중복조합, 조건부 확률, 이항분포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확통이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은요, 고1에서 배웠던 수학화 순열조합 단원의 복습을 꼭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미적분은 23번에서 27번까지는 평이하기가 출제되었으나 28번, 29번, 30번이 준킬러 난이도로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문항 중 28번이 오히려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더 올라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9번 또한 접근을 만약 잘못했다면 계산이 복잡하여서 당황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30번 문항이 세 문제 중 가장 쉬웠던 것 같습니다. 기하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킬러 문항으로 나오던 공간 벡터가 교육과정에서 빠지고 평면 벡터 문항이 30번 킬러로 출제가 되어서 상위권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6월 모의고사로 올해 수능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난이도를 예측한다면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요. 문제 표현의 방식만 달라질 뿐이지 수능에 무조건 출제되는 주제 문항들이 있습니다. 유형 위주의 암기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본 개념의 종합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이 변화하는 수능을 대비하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6월 모의고사에 절대값 문제만 공통해서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절대값이 나오는 문항들을 까다롭게 생각하지만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 문항에 많이 들어가 있고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함수의 개념들 중 함수의 대칭성 하면 선대칭만 생각하는데 우리 역함수에서의 y는 x의 대칭이라든지 주기라고 하면 아이들 삼각함수에서만 생각하죠. 근데 우리 수열에서에도 주기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 평행이동,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꼭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함수 그래프 추론, 연속성, 미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도록 하세요.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나아갈지 좀 팁을 드리면요.
일단 계산량을 늘려서 난이도를 높이는 기조가 보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고난도 문제와 다양한 기출 변형 문제, 사설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면서 시간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중 준킬러, 킬러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심화이론 수업을 듣고 많은 연습을 통해 채워야 합니다. 알면 쉽고 풀 수 있지만 모르면 손도 못 대는,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세요. 중위권 학생들은 부족한 과목 또는 부족한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복습하고 쉬운 4점짜리 기출문제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개념이 잡히면 우리 학생들도 심화이론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개념을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위권 학생들은 아직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기본 문제인 2, 3점짜리 문제만 다 맞춰도 48점이에요. 거기에서 쉬운 4점짜리 문제 2개 맞추고 찍어서 한두 문제 맞추면 60점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풀 때가 아니라 기본 개념을 다시 잡고 아직 코사인 법칙도 암기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유제풀이를 반드시 하고 공식 암기를 하고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합니다. 기본을 다지는 공부에 중점적으로 하고 한 20-30% 정도만 기출문제를 풀면서 많이 나오는 단원 개념을 중점적으로 익히면 더욱 좋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전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능 강우는 차이가 있고요. 오히려 6월 모의고사 나오지 않았던 단원이나 유형들을 또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꼭 필수로 공부하시고요. 11월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깁니다. 화이팅!